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 당시 출근길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터넷 매체 기자들이 다가갑니다. 자, 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이야기를 묻는 것인데, 자, 당시 이들은 집을 보러 왔다고 속이고 들어가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검찰총장이 봉변을 당한 겁니다. 당시 KBS의 단독 보도로 알려지기 시작한 이 사건은 당시 상당한 화제를 부렸습니다. 그게 이미 2020년 6월이었습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으로 보도한 적이 있는데, 자, 그 사건이 난 지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드디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검찰은 이 주거침입 혐의 등에 대해서 어떤 형량을 구형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마이크를 들이댄 이들은 정말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는 악연인 사람들입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취재팀이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 이 일로 해서 이 아파트 관리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검찰이 드디어 수사에 들어가서, 이거 얼마입니까? 지금 1년 한 10개월쯤 돼서 이제 드디어 검찰이 구형을 한 겁니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이렇게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1년 10개월 만에 재판을 한다는 것도,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의 이 사법체계, 이 검찰 수사 이런 거를 막 막고 중대범죄만 수사하고 뭐 아무튼 지금 아주 이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검찰총장 집에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당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 이제야 구형이 났겠습니까? 자, 오늘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주거침입으로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구형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전한 것도 서울의 소리였습니다. 자, 방금 전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아파트 주거침입으로 기소당한 본매체 이명수 기자 등에게 검찰이 징역 10월 구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명수 기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MBC 기획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김건희 씨와의 사적 대화 7시간여의 이 녹음 파일을 제보했던 바로 그 기자입니다. 이명수 기자의 육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그 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집 주차장에서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게 봉변을 당하게 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리고 서울의 소리라는 이 유튜브 채널은 응징취재라고 해서 이 백은종 대표가 이 뭐 정치인들 뭐 기자들 그냥 쳐들어가서 막 마이크 들이대고 하는 그런 것으로 좀 악명이 높았습니다. 물론 뭐 국민의 알 권리라고 주장하겠죠. 그러나 그 방식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짜고짜 죽치고 있다가 그냥 마이크를 들이대고 험한 소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취재 윤리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차치하고 이 사건은 범죄라고 고발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조수연 판사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관리소 측에서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서울의 소리 취재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이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자, 벌써 2020년 8월이군요. 8월 25일 한참 전럼, 그러니까 1년 8개월쯤 된 사건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년 8개월 정도 지난 사건. 자, 서울의 소리 취재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이 거주하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은밀히 만난 이유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직접 묻기 위한 인터뷰 시도가 원인이 됐다고 서울의 소리 측은 말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윤 당선인 직접 취재를 위해 아크로비스타 건물 주차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한 이 기자 등에게 징역 10월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일주일 후인 26일 예고했습니다. 자, 이 기자는 법원 판결은 검찰 구형 후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는데 첫 공판 이후 이렇게 급하게 판결을 내린다니 의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명수 기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김건희 씨의 사적 녹음 파일 공개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사람입니다. 자, 김건희 씨가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자, 그 사안이 진행 중인데 이제 알고 보니 윤석열 당선인 본인에게도 이런 취재를 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상당히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KBS가 단독 타이틀을 내걸고 처음 보도했고 이 고발인 측 고발 사실 서울서초경찰서가 이 기자 3명에게 업무방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 당시 서울의 소리 측은 이런 보도들에 대해 언론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부끄러운 짓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합법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은 이 아파트 주차장은 무단 침입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아파트 문 앞도 아니고 주차장에서 취재했는데 검찰총장 자택 무단 침입이라는 식으로 범죄시하는 기사를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수사를 했고 시간이 정말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2020년 8월에 일어난 사건이 2022년 4월에야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무단 침입 당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올 때 관리실에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하고 들어갔다는 것. 이거는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자, 윤 총장은 당시 답변은 하지 않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집 주차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구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은 참 많은 일을 당했는데 그게 본인이나 김건희 씨나 서울의 소리와 관련된 것이라는 게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